유로윙스 592편은 1994년 1월 29일 독일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이 항공편은 도르트문트 공항에서 피렌체로 가는 EUROWINGS의 정기 여객편이었으며 사고 당시 다소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사 EUROWINGS 항공기 팀 코티 EMCO 모델인 FAIRCHILD 스웨링언 에미티아로에라 ENER III 탑승자 승객 15명, 승무원 2명 총 17명. 사고 장소 독일 아이센구트 지역 근처 도르트문트 이륙 후 약 5분. 사망자 전원 사망. 사고 원인은 악천후 및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기체의 통제 상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눈보라가 심한 조건에서 이륙했으며 기체의 착빙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요인: 착빙 문제. 기체 표면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항공기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대처 실패. 조종사가 기체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안정화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문제. 에미티아로에라 ENER III의 항공기 설계는 착빙 조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고는 착빙 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유럽 전역의 소형 항공기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 사고 개요. 항공사 EUROWINGS 항공기 FAIRCHILD 스웨링언 에미티아로에라 ENER III 비행 경로 도르트문트 공항 독일 피렌체 공항 이탈리아 탑승 인원 15명의 승객과 2명의 승무원 총 17명 사망자 17명 전원 사망. 사고의 발생 시간 1994년 1월 29일 10시 16분 위치 독일 도르트문트 공항을 이륙한 직후 약 5분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도르트문트 북동쪽 약 10km 떨어진 아이센구트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기상조건. 사고 발생 당시 기상조건은 매우 나빴습니다. 눈보라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3도 정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표면에 얼음이 끼는 착빙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사고 당시의 상황. 유로윙스 592편은 도르트문트 공항을 이륙한 후 급격히 비행 고도를 올리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5분 후 기체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기체를 다시 제어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체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결국에는 아이센구트 지역의 산악 지역에 충돌하면서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사고 조사. 사고 후 독일 연방교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빙 및 항공기 성능 문제. 착빙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체의 날개와 조종면에 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양력과 제어 성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빙은 주로 비행기의 외부 표면, 특히 날개와 수평 안정판에 형성되며 이는 비행기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체 설계 문제. FAIRCHILD 스웨링언 에미티아로에라 ENER III는 소형 비즈니스 항공기로 착빙 방지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비행기에서는 착빙이 발생했을 때 회복하기 어렵고 비행기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조종사의 판단 미스 및 훈련 부족. 조종사의 대응 실패. 사고 당시 조종사는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체가 착빙 상태에 빠지면 조종사는 얼음이 제거되도록 항공기의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엔진 출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조종사는 이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훈련 부족. 사고 후 분석된 바에 따르면 조종사에게는 착빙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안전규정 및 교육의 부족을 시사합니다. 3. 기상 조건. 악천후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은 매우 나빴습니다. 눈보라와 강한 바람, 낮은 기온은 착빙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비행기의 제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기상 관측소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상 예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사고의 결과와 교훈. 법적 조치 및 안전 강화 사고 이후 유럽 전역에서 착빙 방지 시스템과 같은 소형 항공기의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상 조건에 따른 비행 제한과 승무원의 훈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설계의 개선 사고 후 소형 항공기의 설계 및 착빙 방지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비행기의 안정성 및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1. 사고 당시의 상세한 비행 경과. 유로윙스 592편은 1994년 1월 29일 도르트문트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항공기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비즈니스 항공기인 FAIRCHILD 스웨링언 에미티아 로엘AENER III 모델로 승객 15명과 승무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유로윙스의 내부적으로 구운 소형 항공편으로 도르트문트에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륙 후의 상황. 이륙 직후의 상승 이륙 후 기체는 정상적으로 고도를 높이며 평소의 비행 경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지 않아 항공기의 조종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상태 당시 기상 조건은 눈보라와 강풍, 그리고 낮은 기온을 포함한 매우 악천후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기온은 -3도였고 이런 조건에서 항공기의 외부에 얼음이 쉽게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착빙 현상 기체의 날개, 엔진 및 조종면에 얼음이 끼는 착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착빙은 항공기의 비행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항공기의 양력을 감소시키고 조종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기체의 통제 상실 이륙 후 약 5분, 기체는 급격히 고도를 잃기 시작하며 통제를 상실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체는 심한 기체의 휘청거림과 좌우 기울기를 보였고 추락 직전에는 회전 현상도 일어나 기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추락 비행기 조종사는 추락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조치를 시도했지만 기체는 결국 산악 지역인 아이센구트 지역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탑승자 전원 승객 15명과 승무원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고 조사와 원인 분석. 사고 직후 독일 연방교통청비 FU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빙에 의한 성능 저하. 착빙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기체의 날개와 조종면에 얼음이 형성되면서 비행기의 양력이 크게 감소하고 조종 특성이 손상되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에 얼음이 형성되면 양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항공기는 더 이상 정상적인 비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의 착빙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에미티아 로엘AENER III 모델은 착빙 방지 장치가 불완전하거나 미흡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비행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조종사의 대응 실수. 사고 당시 조종사가 착빙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착빙 상황에서 조종사는 출력을 조절하거나 기체의 기울기 조정을 통해 얼음을 제거하고 양력을 회복해야 했지만 조종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종사는 비상 상황에서 기체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항공기 훈련의 부족도 사고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3. 기상 조건과 그 영향. 악천후도 사고를 일으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눈보라와 강한 바람은
비행기의 정상적인 비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기온이 낮아 얼음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특히 소형 항공기에서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경고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 후의 변화 및 교훈. 이 사고는 항공 안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 향상. 소형 항공기의 설계와 착빙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특히 소형 비즈니스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착빙 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소형 항공기의 안전 규정은 강화되었으며 특히 착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종사 훈련 강화. 이 사고는 조종사의 훈련과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기상 상황에 대한 훈련, 착빙 발생 시 대응 훈련, 비상 상황 대응 훈련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더 이상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단순히 지나칠 수 없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3. 기상정보 시스템 강화. 사고 이후 기상정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조종사에게 정확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발전하였고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비행 경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4. 후속 영향. 사고 후 유로윙스는 소형 항공기 운항에 있어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기체 점검 및 유지 보수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항공사와 관련 기관은 사고를 반영하여 소형 항공기의 안전 규정을 엄격히 검토하고 비행 중 착빙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유로윙스 592편 사고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으며 이 사고는 항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이후 항공기 설계, 조종사 훈련, 기상정보 시스템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들은 오늘날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이 사고를 통해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